논어 102번째 시간 안연편의 6, 7장을 보겠습니다. 6장 자장 문명한데 자왈 취문지 참과 부수지 소가 불행언이면 가위 명야이의니라. 취문지 참과 부수지 소가 불행언이면 가위 원야이의니라. 자장이 명에 대해서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천히 적셔 들어오는 참소와 피부에 닿는 하소연이 행해지지 않으면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죠. 천천히 스며드는 참소와 피부에 절박하게 와닿는 하소연이 행해지지 않으면 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해되십니까? 질문? 답도 이해되시나요?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이거 참 앞에 그 사마오 질문 3종 세트도 어떻게 바보같이 이렇게 다 대답을 할까 뭐 이랬었는데 이거는 전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장이 굉장히 똑똑한 제자란 말이에요. 학식이 높고. 근데 명을 물어봤을 때는 이게 총명인가?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할 수 있고, 아니면 밝게 아는 건가? 명찰 아는 건. 그때 찰도 얘기를 했는데 명만 물었지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데 대답이 또 걸작입니다. 참소라 그러잖아요. 헐뜯는 것과 하소연이 명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오리무중입니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이 질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죠. 또 하나는 자장이 명이라고 물었을 때는 선생님 뭐가 잘 아는 겁니까? 잘? 밝게 아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면은 자장의 같은 제자 정도라면 굉장히 수준 높은 대답을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심오한 걸. 근데 선생님의 대답이 너무 일반적이죠. 여러 가지로 질문이 좀 괴로운 질문인데 여하튼 학식도 깊고 선생에도 인정받은 자장이 명을 물었을 때는 심오한 대답을 기대했을 텐데 먼저 물어야 될 건 명이란 무엇이냐죠. 결국 우리는 명이 공자 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에 쓰였던 용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이 어떻게 쓰였을까? 두 가지 용례가 보이더군요. 하나는 현인을 쓰면서 의심하지 않은 것, 즉 현자를 알아보는 안목 명이라 했어요. 또한 그러니까 즉 뭐예요? 명자는 분명 흑백이라. 흑백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얘기하는 거죠. 즉 잘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것. 잘 보는 것. 또 다른 용례는 참소 불행왈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참소가 나오죠. 참소 불행왈 명이라고 했어요. 공자는 지금 참소 불행할 명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치윤지참 부수지소 불행원이 가위 명이라. 6자를 이렇게 12글자로 이렇게 늘린 거죠. 이건 시법. 임금이 죽었을 때 임금에게 올린 시법 중에 우리 명제니 할 때 얘기할 때 이 명이란 바로 이 참소를 듣고 그거를 행하지 않은 그 총명을 가졌다 했을 때 명이라 쓰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시법을 가지고 대답을 한 거죠. 시법의 용례를 갖고 와서 임금 혹은 다른 사람이 참소를 듣게 되면 그거를 믿게 되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명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소연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서 이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진정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걸 멀리까지 비춰서 백성의 마음까지 알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정말 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고 공자 하나 더 붙인 거죠. 똑같은 말을 확대해서 더 확대시킨 거죠. 자장이 아마 공자한테 듣고 싶었던 말은 뒷부분이었을 거예요. 원, 심오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공자는 가까운 데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명예까지 나아가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상서에 보면 서경 상서에 보면 시원유 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 보는 것이 명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여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단순히 멀리 본다는 게 시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여하튼 이 그 자장의 기대와 공자의 그 답을 보면 아주 이 재밌는 부분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7장 자공 문정한데 자왈 족식 족병이면 여기 주의하십시오. 족식 족병이면 민신지의라 그랬어요. 요 조건을 끊었습니다. 자공할 필부득이이 거인된 사삼자의 하선인이 있고 왈 거병이니라. 자공할 필부득이이 거인된 어사이자의 하선인이 있고 거식이니라. 거식인이 되는 거죠. 자고 개유사언이와 민무신 분립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통상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는 것이 충분하고 병사가 충분하면 백성들은 믿을 것이다. 자공이 묻죠. 만약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를 없애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없애겠습니까? 그랬더니 단호하게 얘기하죠. 군사력을 없애라. 자공이 묻습니다. 만약 어찌할 수 없어서 없애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없애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죠. 뜻밖의 대답이 나오죠. 먹는 걸 없애라. 경제를 파탄시켜라. 이 말이 됩니까? 예로부터 죽음은 다 있어 왔으니 백성들이 신뢰가 없으면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느니라. 여기에 몇 가지 함정이 여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공은 분명히 정에 대해서 물어요. 정이 무엇일까? 근데 공자의 대답은 족식 족병의 민신지라. 그래서 뭐로 대답했어요? 정부론으로 대답했어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백성에게 먹을 걸 충분히 주고 국방이 튼튼하면 백성은 믿을 것이다. 정부론, 정부의 할 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공이 대답합니다. 만약 어찌할 수 없이 없앤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없애겠습니까? 여기서 자공은 삼자라 그랬어요. 삼자. 삼자 세 가지 중에. 근데 통상적인 해석은 경제력이 충분하고 군사력이 충분하면 백성들은 믿을 것이죠. 정부를 믿을 것이라고 해서 조건절로 끊었죠. 이 통상적인 해석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주자 이전 해석은 거야. 족식, 족병, 민신지. 이 세 개를 본 거죠. 우리 요거를 통상적으로 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삼정이라 읽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필자는 이때 만약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뜻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이라는 뜻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공과 공자의 관심은 정부란 무엇인가에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질문이 대답이 핵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를 없앤다면 무엇을 먼저 없애게 됐습니까? 라는데 질문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공자는 여기 대답을 뭐 합니까? 군사력을 없애라 그랬는데 여기서 군사력은 당연히 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력 징발을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군대에 동원시키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공의 질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정법으로 하나를 없애면 무엇을 먼저 없애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이건 우회적 표현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정부의 재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서 어쩔 수 없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뉘앙스예요. 굉장히 무거운 일이고 정부로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게 한가한 논의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엄중한 상황이 닥치니까. 자공의 다음 질문이 더 가관이죠. 사태가 악화돼서 극단적인 상황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지도자는 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공자는 뜻밖에도 먹을 것과 신뢰의 문제를 해야 되는데 왔을 때 공자는 신뢰를 택했죠. 먹을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이 현대적 관점이나 지금처럼 이 경제 쪽에 머리가 쏠려 있는 쪽에서는 이 대답이 공자의 시대착오적인 대답을 읽힐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제 유가적 사고방식이랄까요? 공자의 사고는 그런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간명합니다. 대답은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공자는 여기에 토를 붙이잖아요. 거병, 거식 간명하게 끊습니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죽음이 있어 왔지만 백성들은 신뢰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자는 그 앞에 위정편에서 우리 위정편 읽었지 않습니까? 위정편에서 도천승지국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경사이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경사이신. 경사 일처리를 신중히 엄숙하게 하되 신뢰를 줘야 된다고 이미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의 문제가 있었죠. 국가가 망한다는 것은 결국 임금이 사망하고 나라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죽는 것이긴 하지만 자고로 죽음은 늘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민심이 끝내 임금이나 그 훌륭한 사람을 잊지 못할 때 그 나라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신이 기준이라는 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강조점이 지도자에겠습니다. 요걸 잊으면 안 돼요. 육아의 사고방식에는 국가에는 불망지도, 국가가 망하지 않을 방법은 있지만 불사지인, 말이 좀 이상한데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거 백성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다면 신을 선택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요거를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법에 조금 주목할 게 있어요. 앞에서 민신지의라 그랬을 때 여기 지의 대상은 통치자나 정부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정부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뒤에 가면 민무신 분리빈이라고 그랬죠. 백성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설 수 없다고 주장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해석은 백성들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정부는 쓸 수 없다는 보러 갔어요. 뒤에 해석도 아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요게 아니 요런 의미를 읽어야 아마 거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을까, 좀 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10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